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밤의 고요를 찢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불 속으로 밀어넣는 순간 그 안에 두 젊은이가 영원히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는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김준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손에 쥔 따뜻한 커피잔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는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매일 아침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상처를 애써 무시하려 애썼다. 그의 아버지, 김태준 전 경찰서장은 여전히 그 집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그 집안 공기는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어젯밤의 그 장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지만 불꽃의 잔상이 눈꺼풀 뒤에서 번뜩였다. 아버지가 그의 방 서랍에서 꺼낸 그 사진, 그와 연인 민우의 유일한 추억, 한강변에서 찍은 스냅샷. 그것이 불타 사라진 순간 준호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준호는 문득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우는 그와 달리 자유로웠다. 26살의 사진작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 애쓰는 남자. 그들은 2해 전 우연한 전시회에서 만났다. 준호가 디자인한 포스터가 민우의 사진과 어우러진 그날, 그들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민우의 미소는 준호의 차가운 일상에 따뜻한 빛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숨겨져야 했다. 태준은 경찰서장 시절부터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동성애는 그에게 치부이자 작점이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고백한 적이 없었다. 단지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증명할 뻔했다. 아침 식탁에서 태준은 신문을 펼치며 준호를 힐끔 쳐다봤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딱딱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에 넣었다. 네, 작업이 좀 밀려서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준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젯밤 아버지가 사진을 불태운 후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준호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 불꽃이 춤추는 난로 앞, 아버지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집에 이런 더러운 게 있을 줄이야. 태준의 중얼거림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준호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민우의 답은 즉시 왔다. 물론.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단순한 문장이 준호를 안정시켰다. 민우는 항상 그랬다. 준호의 불안을 읽어내고 조용히 안아주는 사람.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그곳은 서울의 번잡함 속에 숨겨진 안식처였다. 오늘도 그곳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준호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델피드 커뮤니티의 친구들조차 준호의 집안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숨겨왔다. 회사에 도착한 준호는 책상에 앉아 스케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손이 멈췄다. 머릿속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다. 아버지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발로였다. 태준은 은퇴 후에도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살았다. 경찰서장으로서의 그는 정의의 수호자였지만 가족에게는 가혹한 심판자였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준호를 유일한 혈육으로 여기며 더 세게 움켜쥐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졌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정상적인 삶.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했다. 민우를 만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점심시간, 준호는 동료 지은과 함께 식당에 갔다. 지은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까운 친구였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준호와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의 물음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한테 말해. 우리끼리야. 준호는 망설이다가 어제 일을 털어놨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사진을... 그건 너무해. 민우 오빠한테 말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오늘 말할 거야. 지은은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그리고 용기 내. 그게 가족이든 뭐든. 저녁이 되자 준호는 홍대로 향했다. 카페 블루문은 부드러운 재즈가 흐르는 곳이었다. 민우는 이미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미소가 준호를 맞이했다. 왔어. 피곤해 보이네. 그들은 커피를 주문하고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우야, 나 아버지가 우리 사진을 불태웠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왜? 어떻게 알았어? 준호는 어젯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민우는 조용히 듣다가 손을 꼭 쥐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강해.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눈이 살짝 내리는 밤 공기 속에서 민우는 준호를 안아주었다. 내가 너를 지킬게. 아버님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행동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주는 왜 그 사진을 불태웠을까? 단순한 혐오. 아니면 후회? 준호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집을 나서며 아버지를 마주쳤다. 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드리비드 권익 시위가 보도되고 있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저런 것들이. 그는 중얼거렸다. 준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버지, 왜 그 사진을 불태우셨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준호를 노려봤다. 너 봤어? 그건 실수였어. 그런 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수요. 그건 제 3이에요. 제 사랑이에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랑? 그건 병이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소리 안 했을 텐데. 대화는 소리치기로 변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모든 걸 쏟아냈다. 민우에 대한 사랑, 숨겨온 고통,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배신감. 태주는 듣다 지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회사로 향했다. 그날,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은은 즉시 만나자고 했다. 그들은 퇴근 후 이태원의 갤빌 커뮤니티 센터로 갔다. 그곳은 준호에게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다. 센터의 코디네이터, 수연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센터에서 준호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남자는 가족에게 쫓겨난 후에도 사랑을 지켰다고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그 말은 준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민우와의 통화에서 그는 센터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가보고 싶네. 같이 가자.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위기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태준은 준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민우와의 메시지를 본 그는 분노했다. 이제 그만둬. 아니면 집에서 나가. 준호는 충격받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제가 나가도 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갈등은 고조됐다. 준호는 민우의 아파트로 템퍼레리하게 이사했다. 민우의 작은 원룸은 서울의 북적임 속에 평화로웠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의 과거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준호처럼 숨겨왔지만 이제는 자유를 선택했다. 너 덕분에 내가 용기를 냈어. 민우의 고백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태준은 준호의 회사에 연락해 아들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지은은 준호를 지켰다. 이건 차별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한편 태준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은퇴 후 외로운 그는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 한 명의 비밀을 알았지만 외면했다. 그 동료는 자살했다. 그 기억이 태준을 괴롭혔다. 내가 또 실수하는 건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준호의 부재가 집안을 정막으로 채웠다. 태준은 준호의 방을 정리하다가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함께 웃는 준호. 그 미소가 태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준호와 민호의 관계는 위기 속에서 꽃피었다. 그들은 함께 사진전을 준비했다. 민우의 작품에 준호의 디자인이 더해진 숨겨진 비디라는 테마. 전시회 날, 센터 친구들과 지은이 왔다. 하지만 태준도 몰래 왔다. 그는 문밖에서 지켜봤다. 무대 위에서 민우가 준호를 소개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제 PD입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 전시회 후, 준호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제발 만나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준은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한강 카페에서 만났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가 무서웠어. 내가 나처럼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어. 준호는 놀랐다. 무서워요. 왜요? 태준은 과거를 털어놨다. 젊은 시절 동료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감정. 그는 한때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지만 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 내 사진을 불태운 건 내 약점을 지키려 한 거야. 하지만 그게 내 고통을 키웠어. 그 고백은 준호를 흔들었다. 아버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아버지도 아팠군요. 그들은 포옹했다. 민우를 소개하는 날, 태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민우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준호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시회 소문이 태준의 옛 동료들에게 퍼졌다. 그중 한 명이 태준을 찾아왔다. 서장님, 그때 그 일, 아직도 후회하시죠?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났다. 태준은 준호와 민우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냈다. 가족은 사랑으로 정의된다. 그 뉴스는 서울을 흔들었다. 준호와 민우의 사랑은 이제 자유로웠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민우가 무릎 꿇었다. 준호야,
평생 함께하자. 준호의 눈물이 바다에 스며들었다. 응, 영원히.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됐다. 이해와 용서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아버지의 고백 후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태주는 변하려 애썼다. 아침마다 민우 씨는 어때?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한 어색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가? 민우는 그런 준호를 달래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서장님도 변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센터 모임에 민우와 함께 갔다. 수연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여성은 가족의 겁으로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이 우선이야.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준호의 손을 쥐며 속삭였다. 너도 그랬잖아. 모임 후 그들은 거리를 걸었다. 이태원의 네온사인이 그들을 비췄다. 여기 오니 자유로워. 민우가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너 덕분이야. 집에 돌아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내일 같이 가자. 내 전시회 관련 기사 봤어. 준호는 놀랐다. 태준이 갤피티 관련 기사를 본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갤러리로 갔다. 민우가 안내했다. 태준은 사진을 보며 멈췄다. 한 장의 사진 두 남자가 손잡고 서 있는 모습. 이게 너희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우가 대답했다. 네, 우리 사랑의 증거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름답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의 옛 동료, 박 과장이 방문했다. 서장님, 그 성명 때문에 위에서 눈총이 쏟아져요. 그만두세요. 태준은 단호했다. 내 선택이야. 박 과장은 준호를 노려봤다. 내 놈 때문에 준호의 가슴이 덜컥했다. 갈등이 재점화됐다. 민우는 준호를 위로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산책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하지만 밤에 준호는 악몽을 꿨다. 불타는 사진, 아버지의 분노. 깨어나 민우를 안고 울었다. 지은이 도왔다. 그녀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차별방지법으로 대응해 준호는 망설였다. 아버지를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박 과장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기상한 놈기라고 소리쳤다. 준호는 지쳤다. 태준이 나섰다. 그는 박 과장을 만났다. 그만해.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박 과장은 충격받았다. 서장님, 당신이 왜? 태준은 과거를 털어놨다. 내가 잘못했어. 이제 바로잡을 거야. 그 대화는 태준의 변화를 확인시켰다. 준호와 민우는 관계를 깊게 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봤다. 너와 있으니 세상이 밝아. 민우의 말에 준호는 행복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우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보수적인 시골 부모. 그들은 민우의 삶을 의심했다. 그 남자는 누구야? 모임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준호는 민우를 지켰다. 민우는 제 전부예요. 부모는 충격받았지만 민우의 눈물 어린 고백에 흔들렸다. 엄마, 아빠,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날 밤, 민우는 준호에게 감사했다. 너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민우의 부모를 초대했다.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네 가족이 모인 자리.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서서히 외부의 시선이 세졌다. 언론이 태준의 성명을 보도했다. 전 경찰서장, 동성애 지지 선언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준호는 스트레스 받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태준은 웃었다. 내 덕분에야. 민우의 사진전이 다시 열렸다. 이번 테마는 용서. 태준이 첫 방문자였다. 그는 연설을 했다. 가족은 조건이 없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준호의 마음은 치유됐다. 그는 민우와 함께 미래를 그렸다. 영원히 함께.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거리를 물들였다. 준호와 민우는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민우가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전시회 포스터 때문에 그 추억이 그들을 더 가까이 했다. 하지만 태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심장 통증이 왔다. 병원에서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쉬세요. 태준은 미소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우가 간호를 도왔다. 서장님, 제가 요리해 올게요. 태준은 처음으로 민우를 가들처럼 봤다. 퇴원 후 집은 더 따뜻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이 돌아왔다. 태준의 옛 상사, 이총경이 편지를 보냈다. 내 행동이 나를 실망시켰다. 회합에 오지 마. 태준은 상처받았지만 숨기려 했다. 준호가 알게 됐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준은 한숨 쉬었다. 내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날 준호는 민우와 상의했다. 아버지를 도와야 해. 그들은 옛 동료 모임을 찾았다. 박 과장이 먼저 변했다. 미안해. 서장님 모임은 화해의 장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민우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짧은 로맨스. 이제는 질투로 복수하려 했다. SNS에 거짓 루머를 퍼뜨렸다. 김준호, 바람둥이 준호의 회사가 소란스러웠다. 지은이 막아섰다. 증거 없어. 민우는 분노했다. 내가 해결하게. 그는 전 연인을 만났다. 과거는 끝났어. 우리 사랑을 망치지 마. 준호는 지쳤다. 왜 이런 일이. 민우가 안아주었다. 시험일 뿐이야. 그들은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수연이 조언했다. 공개적으로 대응해. 진실이 이겨. 태준이 나섰다. 그는 루머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내 아들은 자랑스러워. 그 글은 바이럴됐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봄 끝자락. 준호와 민우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사랑의, 자유의 맛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태준이 준비한 저녁. 축하해. 너희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며 더 큰 시련.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 초대. 태준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함께 가자. 준호는 감동받았다. 퍼레이드 날, 무지개 깃발 아래 세 남자가 손잡았다. 군중의 환호 속 눈물이 흘렀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준호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디자인상 수상. 민우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지은, 수연이 모였다. 태준도 왔다. 잘했어. 아들,
그의 말에 준호는 울컥했다. 하지만 파티 중 낯선 전화. 김준호 씨. 당신 아버지 과거 사건 관련 익명의 목소리. 태준의 은퇴 전 부패 스캔들이었다. 누군가 준호를 노렸다. 조사 시작. 민우가 사진으로 증거를 모았다. 이건 함정일 수 있어. 태준은 솔직히 말했다.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내가 위험해질 순 없어. 준호는 고집했다. 함께 풀어요. 지은의 도움으로 변호사 만남. 과거 기록이 깨끗해요. 누명 범인은 박 과장의 경쟁자였다. 질투로 복수. 법정에서 태준의 증언이 결정적. 나는 변했어. 가족을 위해. 승소 후 태준은 자유로웠다. 고마워. 준호야. 그들은 바비큐 파티를 했다. 민우가 구워주며 웃었다. 하지만 민우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짐. 병원에서 준호가 지켰다. 쉬어. 제발. 민우는 미소 지었다. 너 있으니 괜찮아. 태준이 과일 가져왔다. 민우야. 건강 챙겨. 회복 후 그들은 휴가. 강원도 산책로. 별 아래 누워 미래 이야기. 결혼하자. 민우의 제안. 준호 동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결혼 준비. 태준이 반지 사왔다. 행복해라. 가을 단풍이 서울을 물들였다. 준호와 민우의 결혼식 준비가 한창. 센터에서 작은 세레모니. 지은이 플로리스트. 태준이 연설 준비. 하지만 반대 목소리. 민우의 사촌이 가족 망신기라고. 모임에서 충돌. 사랑은 죄가 아니야. 준호의 외침. 태준이 중재. 내가 보증해. 사촌은 물러섰다. 결혼식 날. 비가 왔지만 마음은 맑았다. 서양. 영원히 지킬게 키스 후. 박수. 신혼생활. 작은 아파트. 매일의 행복.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 준호의 클라이언트가 동성애 비하. 이런 놈 디자인. 퇴사 위기. 민우 격려. 새로운 시작. 태준의 생일. 가족 여행. 제주. 바다 보며 이야기. 내 어머니도 기뻐할 거야. 태준의 말. 겨울 재림. 눈 속 산책. 하지만 사고. 민우의 카메라 도난. 작품 이름. 절망 속 준호 안심. 다시 만들자. 함께 재창작. 더 강한 작품. 새해. 해돋이. 올해도 함께. 새해가 밝았다. 준호의 새 직장. 창의적 에이전시. 민우의 갤러리 전시 성공. 태준은 자원봉사. 젤비트 센터 도움. 늦었지만 보상해. 하지만 위기. 언론 스캔들. 전 서장 가족. 동성 커플. 프라이버시 침해. 기자 추적. 준호 스트레스. 숨고 싶어. 민우 보호. 공개하자. 힘 돼줄게. 프레스 컨퍼런스. 태준 앞장. 이게 우리 가족. 지지 물결. 유명인 응원. 봄. 임신 소식 아님 대신 입양 고려. 아이 키우고 싶어 센터 상담. 어려움 있지만 희망. 여름 페스티벌. 공연. 노래로 사랑 표현. 군중 환호. 가을. 책 출간.
태준 자서전. 용서의 여정 베스트셀러. 겨울 눈, 가족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가족이란 이런 거야, 태준. 새 프로젝트. 준호와 민우 공동 작업. 일제베크 테마책 출판사 지지. 하지만 건강 위기. 태준 입원. 암 진단. 충격. 아버지, 병실에서 이야기. 후회 없어. 너희 덕에. 치료 시작. 민우 사진으로 기록. 기억으로 남겨 가족 유대 최고조. 봄. 회복. 피크닉. 살았어. 여름. 입양 성공. 아이 이름 희망. 새 가족. 가을 결실. 희망의 첫걸음. 준호와 민우 부모 역할. 태준 할아버지. 행복해. 겨울. 1주년. 리뷰 파티. 과거 회상. 불꽃에서 시작된 사랑. 미래. 더 큰 꿈 서울에서 작은 변화 만들기. 끝나지 않는 이야기. 사랑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른다.